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감성배색 연습하기 11개 강의 다 들으셨죠? 자, 우리 컬러고시 카페에 가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수강생들만 들을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영상 강의 듣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등업 요청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수강회원 등업 요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등업 요청을 해주셔야 선생님이 등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강의 보면 디자인 플러스 오리엔테이션, 조색, 삼속성 테스트, LAB각 구하기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게 바로 2교시 배색과 색채 계획입니다. 자, 기본 강의가 총 1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성 배색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지금 촬영하는 이게 요 안에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일단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과제를 좀 하면서 이해를 하고 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디자인고시 카페 가면 감성배색 연습하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감성배색 연습하기. 그러면 이 안에 총 241개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기사 문제라고 표시된 거는 이제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10개까지는 기사 문제 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쭉 보시면 작업 환경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하면 좋지만 요런 부분들을 보다가 내가 좀 잘 모르는 분야의 그러한 디자인, 즉 이게 요리예요. 요리. 정열적인 락큰롤 연상되도록 한 뭐냐, 그 정열적인 락큰롤이라는 그 분위기가 이미 잡혀져 있는 거야. 근데 막 정열적인 락큰롤을 하고 있는데 막 색상은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에 명도는 고명도에 채도는 저채도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 정열적인 락큰롤의 맛에 맞질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건 비교적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잘 모르겠다. 그런데 뭐 엘레강스한 포카마이어 배색을 하시고 그러면은 잘 모르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좀 자신 있는 거 외에 잘 모르는 것들 또는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곳에서 총 20개의 문제를 찾아가지고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20개는 골라서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건 보지 않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는 거야. 문제는 자, 작업 환경이 매우 덥고 땀이 많이 나는 작업 공간으로 작업 능률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배색하시고 그랬어요. 자, 보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색이 컬러 테라피도 있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물리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색상 명도 채도를 여러분이 선정해라 그런 문제잖아. 그럼 요 밑에다가 이러한 이제 글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써줍니다. 자, 그러면은 쭉 이렇게 댓글을 써주는데 자, 많이 좋아졌습니다. 글쓰기도 양호하고 위치 선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100점 만점에 60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달아줄 거예요. 또는 이렇게 썼는데 보시면 쓴 글이 조금 맞지 않다 그러면 선생님이 밑에다 이렇게 또 한번 써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이 문제를 보고 그냥 밑에다가 댓글을 쓰는 게 아니라 감성배색 노트라는 거 만들려고 했었죠. 그 노트에다가 자료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쓴 다음에 이렇게 색종이를 붙이시면 돼요. 보통 5개 이상 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색종이를 여러분들이 붙인 거를 사진으로 찍고 크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줘요. 자, 감성배색 강의 마지막 메일로 보내드린 거 들으셨나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비비드 옐로 레드가 아니라 비비드 옐로 레드입니다. 색조는 소문자이고 색상은 대문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0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이 긴 글을 이렇게 적어주죠. 주주색은 더운 환경을 배려해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연상되고 작업 시간이 좀 더 짧게 느껴지는. 근데 앞에서 연상되는 말을 써서 느껴지느냐는 말을 썼지만 웬만하면 다 연상이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한색 계열에 하고 색상에 대한 이유를 적어줬고 작업 공간이 넓게 느껴지고 가벼운 이미지 연상되는 고명도에 스트레스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저채도에 페일 블루, 페일 블루 그린, 페일 블루, 페일 블루 그린. 그죠?
자, 그리고 깨끗한 밝은 이미지 연상되도록 보세요. 요 세 개가 주조색이 되겠죠. 그죠? 화이트 배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쓰라고 제가 해주면 요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다음 거 쓸 때 이제 바꾸지 마세요. 여기다 다시 바꾸지 마세요.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걸 적용해서 또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을 써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합격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글을 너무 잘 쓴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쓴 글이 중요하지 않고 선생님이 쓴 댓글이 중요한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되게 잘 쓴 게 있고 또 합격했지만 되게 못 쓴 것도 있어. 못 쓴 건 뭐냐? 못 쓴 거는 그냥 그 배워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도 처음에 못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못 쓴 것을 보면 와 이렇게 쓰레기같이 썼는데도 합격했네,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예. 그리고 잘 쓴 건 보면 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를 보고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여기다가 영상을 촬영해서 제공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다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키덜트족을 위한 캐릭터 용품. 자, 이거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선생님이 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들어보시면 되겠고, 그지? 이 문제를 풀 때 이것도 들어보시면 되겠고, 또는 요 밑에 보시면은 이미 벌써 선배들이 쓴 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글들을 또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에 있는 어떤 글쓰기라든가 이런 걸 참고하라는 게 아니고요. 문제 인식한 자료, 예를 들어서 키덜트족의 캐릭터 용품 매장에 쇼윈도 디스플레이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하는 거죠. 우리한테 부탁한 것은 키덜트족을 고려해서 즐겁고 친근하고 활기찬 매장의 이미지 맛이 나도록 해달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즐겁고 친근하고 활기찬 색상, 명도, 채도를 여러분이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선배들이 쓴 거 보면 즐겁고 친근한 이미지가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밝고 화사한 신나고 활기찬 개구쟁이 이런 것들 보다가 개구쟁이 다이나믹하네, 동적이네, 그럼 이런 자료들을 감성 배색 노트에다가 어떻게 적어 놓는 거예요. 재료잖아, 재료. 그래서 내가 이미 아는 것들은 그냥 냅두시고 선배들이 한 어떠한 배색 이유 중에 와 이거 괜찮다, 이거 되게 상당히 설득적이다 한 것들은 여러분 자료에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옮겨 놓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배색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도 자료가 되고요. 또 이미 앞에 쓴 선배들, 또 같이 쓴 사람들의 자료도 뭐가 됩니까? 자료가 되죠. 항상 디자인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책상에 앉아서 대도 안 되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감성 배색 노트에다가 일단은 먼저 문제를 적고 자료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자료가 어떤 게 있느냐? 자, 일단은 선생님 가시면 지금까지 출제된 컬러리스트 기출 문제입니다. 참고하세요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들, 2018년 3회까지 출제되었던 감성 배색의 맛들, 역동적 맛, 다이나믹한 맛, 순수한 맛, 맑은 맛, 이제 뭐 선생님은 맛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연상이죠, 연상. 역동적인 이미지가 연상 되기 위한 색상과 명도와 채도는 어떤 겁니까? 역동적이다 그러면 난색 계열의, 명도는 고명도에, 채도는 고채도죠, 그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색들과 명도, 채도 있잖아. 찾아봐야죠. 그러면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그 구글 있잖아요. 구글에서 뭐 역동적이라고 치십니다. 자, 그럼 역동적 이미지라는 걸 딱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일단은 형태가 상당히 다이나믹한 동적인 느낌이 나야 되는 게 일단은 맞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색 같은 거 보실 때 보편적으로 역동적이면 난색이라든가, 물론 우리 형태가 일단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색이잖아, 그죠? 그러면 색에서의 어떤 역동감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의 일반적인 무채색과 빨간색의 동작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역동적인 느낌이 납니까? 그죠? 이거죠. 그죠? 보편적으로 역동적이라는 건 이런 식의 난색 계열의 채도나 명도가 좀 밝은 그러한 역동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아는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아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이 보다가 좀 잘 그 느낌, 맛을 잘 모르겠다. 그 모르는 느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클래식한 그러면 클래식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지? 하고 찾아보는 거죠. 구글로 찾아보시면 그 클래식의 느낌, 색상과 명도와 채도의 느낌을 여러분이 익혀야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감성 배색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맛들에 대한 어떤 색상과 명도와 채도의 맛들을 또 나름대로 시간 날 때마다 정리정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얼마큼 모으느냐, 그 자료에 따라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자료 여기 보시면 카페 가시면은 여기 참고 자료라고 있습니다. 얘를 딱 클릭해 보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맛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허리케인, 환상적인 꿈, 이건 답이 아닙니다. 답이라고 하면은 글쓰기가 아니라 보세요. 신비하고 환상적인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퍼플이다. 퍼플 계열이 환상적이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이건 옛날 시험 문제라서 옛날 제가 정리한 건 아닌데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좀 보세요. 보시고 글쓰기를 보지 마시고 그 배색의 이유가 괜찮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답안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 저기 주말반 김수혜 선생님이신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사치스럽고 원숙한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톤인톤 배색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사치스럽고 원숙하다 그러면 보통은 어떤 계열? 난색 계열의 명도는 약간 중명도 이하의, 채도는 약간 중채도 이상의 느낌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관련한 이미지도 이렇게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색상과 그 느낌을 보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보면 구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떠한 그 자료를 수집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치스럽고 원숙한 이미지 유사 형용사를 도출하기 위해서 리치라든가 디럭스, 풍부하고 화려하고 이런 말들은 바로 이 사치스럽고 원숙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드는 단어들이죠.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한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자료들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여러분이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이런 자료들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일이 그 많은 삼포, 퍼즐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찾아서 해야 돼. 근데 얼마나 고맙니? 이미 벌써 문제의 댓글에 이미 많은 선배들이 아주 근접한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거기에다 선생님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각각 또 설명도 해주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에 대한 형용사까지 준비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와 참고 자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도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시면 어떻게 방법이 없죠. 또 카페 저기 컬러고시 카페를 가시면 자 또 뭐가 있느냐, 여기 보세요. 감석 배색 자료 모음이라 그래서 미술사, 디자인사, 연상과 상징, 그다음에 뭐 시각 디자인, 뭐 분야 제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디자인사 관련한 것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르데코, 미니멀 아트 눌러 보시면 설명이라든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자료들 다 여러분들이 공짜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다가 와, 이 자료 너무 좋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료가 있으면 여기다 좀 올려주세요. 글쓰기를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아르데코 쓰고 사진 눌러서 이미지 그 다음 글자 이런 거 하고 확인 눌러주셔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혼자서 10개를 자료를 찾으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10명에서 각각 10개씩을 올려주시면 100개의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0개를 올리고 100개의 자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좀 자료가 좋은 게 있으면 올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연상과 상징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뭐 패션 분야에는 이러한 또 놈코어, 시크 뭐 이런 자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다가 좋은 자료가 있으면 또 여기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제발 플리즈. 아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벌써 여기에 댓글 있죠. 출제된 기출문제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각각에 대한 이미지들을 정리한 또 자료 모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여러분의 감성 배색 노트 안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건 안 하셔도 돼요. 주로 모르는 걸 위주로 감성 배색 노트에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댓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뭐 해라? 자료를 찾고 글을 쓴 다음에 그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등록에다가 쓰시면 돼요. 뭐 주조색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기다 쓰고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지정해서 이미지를 첨부하고 등록하시면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모바일로 접속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성 배색 연습하기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감성 배색 연습하기는 10개까지는 하루에 1개야. 1개를 쓰는데 보통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자료 찾고 그리고 정리하고 색을 지정해서 댓글을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댓글을 다 달아줄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점수를 주게 되는데 그 점수를 주는 그 기준이 또 있어요. 자, 특히 여기 보시면은 KS에 관련한 여러분들 표준이 있죠. 우리 KS 표준 새로 설명해 놓은 것도 있어요. 글을 쓸 때는 이미 뭐 다 암기하고 있죠. KS 표준으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배색 요거 쓸 때 규칙은 뭐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 30점, 40점은 뭐냐면 글 쓰는 방식도 모르고 그 배색에 대한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선생님이 30점에서 40점을 줍니다. 자, 그 다음 50점은 뭐냐? 뭐 글쓰기는 맞았지만 그 주제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 속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주제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뭔가 뭐 화려한 배색을, 화려한 이미지가 연상되게 해랬더니 검은색에 뭐 저명도에 저채도에 뭐 한색 계열 뭐 이런 걸로 배색을 했어. 근데 글을 너무 잘 썼어? 그러면 50점입니다. 일단 50점까지는 다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60점은 20개 합격한 점수 20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60점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글쓰기와 주제가 대체적으로 양호하면 60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를 잘 썼어요. 근데 배색 이유가 상당히 창의적이야. 창의적. 그럴 때는 70점을 줍니다. 그 다음 80점은 뭐냐면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배색을 하는 경우. 그럴 땐 80점을 주죠. 자, 90점과 100점을 주면 그냥 선생님 하시면 됩니다. 배색의 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10개를 쓰면 이제 따봉, 20개를 쓰면 트로피. 그 다음에 70점 이상일 땐 참 잘했어요. 40점 이하가 연속적으로 너무 못하면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기존의 선배들 중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제가 다 체크는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더 해야 되는데 일단 합격 표시를 합니다. 그 합격 표시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합격한 것이냐? 글을 다 잘 쓴 건 아니라 했었어요.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못 쓴 글도 있다. 그냥 이렇게 못 썼는데도 이 사람이 발전해서 합격했구나,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0점 이상을 맞는 사람에겐 제가 영화 예매권을 2매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너무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한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은 최고 점수와 제일 많이 쓴 사람, 또 최종 합점수가 높은 사람을 3명에게 영화 예매권 2장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감동을 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이러한 선물도 해준다라는 거죠. 좀 재미삼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선생님의 강의 요거 감성배색 2교시 요 배색과 색채계획 12개의 강의를 다 듣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이 과제를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감성배색 연습하기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문제 중에 몇 개, 20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고, 풀지 않는 것들은 자료로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내가 아는 거 말고 모르는 것들, 새로운 정보들은 정리해 주시고, 그 정보들은 어디서 찾아본다? 이 사람들이 쓴 댓글이라든가 감성배색에 대한 참고자료 기출답안이라든가 또는 여기 형용사 이미지를 또 찾아보고 지금까지 나왔던 형용사 이미지, 그리고 찾다가 좋은 자료가 있으면 이 카페에 각각 카테고리에 맞게 좀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성배색 연습을 쭉 한 10개 하게 되면 대충 글 쓰는 방식이 이해가 되고 20개를 쓰고 나면 아, 배색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제 산업기사와 기사에 맞는 최종 모의고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러리스트 같은 경우 여기 시험 보기 전에 최종 모의고사는 최소 3개, 최대 5개 이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감성배색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감성배색도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좀 강의도 해주고 봐주긴 하지만 주로 학원에서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조색 위주에 하죠. 그래서 이제 배색은 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평가해주는, 그리고 해도 정말 몇 번을 해도 여러분 너무 못한다 그럼 선생님이 전화를 해준다든가 직접 왔을 때 코치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함께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색은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배색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지금 조색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죠? 자, 기억하세요. 컬러리스트는 색재료에 대한 이해와 먹여야 되는 이제 식재료와 먹는 사람 배려하듯이 우리는 색재료에 대한 이해와 사용해서 먹이는 분위기를 맞추는, 하여튼 먹이는 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열심히 해주시고 20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